반갑습니다. 송필호 주식장터입니다. 오늘 3월 17일이죠. 일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5분씩만 소개를 해주면은 금방 저 개인 유튜브 구독자가 빨리 늘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 5분에게만 꼭 소개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새로운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것을 기획을 했냐면요. 일주일에 한번 30% 수익률 내기 프로젝트를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그런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면은 일주일에 30% 수익률 내기 프로젝트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칙부터 제가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요. 무대뽀로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원칙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손절 라인을 제가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 손절 라인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두 번째 원칙도 먼저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키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 라인을 좀 지켜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수가와 목표가는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방송을 하면서 매수가와 목표가는 주로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냐, 저항선하고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가지고 좀 자유롭게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세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해 가지고 한번 30% 수익률 달성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하고 매도는 반드시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뭐 저한테 이것을 책임져 가면 안 되겠죠. 반드시 자기 책임하에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0% 도전 프로젝트 영상은 매주 일요일날 제가 업데이트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일요일날 영상을 꼭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내가 진행한다 그랬죠. 향후 그 30% 수익률 내기 프로젝트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진행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겠죠.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고 종목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이번 주 일정이죠. 이번 주 일정에는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를 골라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이제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엔비디아가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죠. 이제 일정은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이 되죠. 특히 엔비디아가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를 코로나 때는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 5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들고 있죠. 그 원인은 그거죠. 세계 반도체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지금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반도체가 250개 이상 새로운 제품들이 전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세미나가 다양한 세미나들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잭슨 CEO의 이제 행동이겠죠. 말이고요. 잭슨 CEO가 첫날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둘째 날은 이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겠죠. 반도체 애널리스트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잭슨 항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 주가는 달라지겠죠. 앞으로 새로운 반도체 B100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냐가 또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앞으로 수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냐가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중요한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잭슨 항 CEO에 대한 말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체크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연히 참석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엔비디아가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참석을 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HBM을 지금까지 HBM이 8단을 쌓아가지고 8단을 적층해가지고 HBM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그 성능을 더 개선시킨 8단이 아니라 12단을 쌓은 HBM 새로운 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와 같이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한테 지금 뒤처져 있죠. 그래서 새로운 메모리, 고대역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를 지금 먼저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 분야가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보다 더 앞서간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CSL이죠. 이번에 CSL에 대한 여러 세미나도 지금 삼성전자가 주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CSL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CSL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신제품을 이번에 또 먼저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HBM 쪽에 하이닉스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죠. 그러면서 신기술도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 관련주들이 주가도 또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일부 반도체 관련주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서 그랬죠.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좀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가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그 관련주들이 일부 종목이 급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19일날 보면은 일본 중앙은행이죠. 우리가 BOJ를 일본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왜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한 23년간 유지했죠.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임금도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오래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하냐 안 하냐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은 또 중요한 일정이 상당히 많죠. 중국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죠.
중국의 기준금리는 우리가 LPR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시중은행의 우대 고객들의 대출 금리를 평균을 해가지고 중국은 기준금리로 지금 삼고 있죠. 그것을 LPR이라고 합니다. LPR이 1년짜리가 3.45%고 5년물이 3.95죠. 지난달에는 5년물만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번 달에 중국 인민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이 저녁이죠. 우리가 보면은 목요일 날이 되겠죠. 21일 날 되겠죠. FOMC 회의가 결과가 끝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FOMC 회의가 어떻게 끝나냐가 가장 포인트겠죠.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점도표가 발표됩니다. 점도표라는 것이 뭐냐면은 연준위원들이 앞으로 자기는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가 그 금리 밑에다가 점을 찍는 거죠. 그 점 찍는 것을 우리가 점도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준위원들이 선호하는 금리가 나타나겠죠. 그 금리를 가지고 이제 중립금리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점도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립금리가 어떻게 또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2번 할 것인가, 3번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점도표에 중립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죠. 목요일날 새벽이죠.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죠.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항상 중요하죠. 그 기자회견 시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출렁거리죠. 그래서 이번에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21일 날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가이던스,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 이야기를 많이 들으죠. 다른 그 예상치나 그 다음에 컨센서스 같은 것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거고요. 이 가이던스라는 것은 회사 측에서 앞으로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 가이던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발표한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 주 지수 전망은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까 좀 예측이 어려운데요. 이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어떻게 또 나오냐에 따라서 지수 변동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지수는 일단 2600에서 2700 사이에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아까 말한 새로운 프로젝트 일주일에 30% 수익률 내기 프로젝트 세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면은 한번 도전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제시한 종목이 마음에 들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 라인을 꼭 지켜주라는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일반 투자의 약점이 이거죠. 손절 라인에 왔을 때 손절을 못하고 결국은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릴 종목은 금양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제 금양 같은 경우는 리튬 관련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그 리튬 가격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리튬 가격은 계속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2월 말에 바닥을 치고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 니튼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얘가 니튼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 금양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니튼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 금양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죠. 지난주죠. 우리나라에서 2024 인터 배터리 데이가 전시회가 열렸죠. 여기서 금양이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를 했죠. 원통형 배터리 4695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46파이 막 그러죠. 삼성 SDI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46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6파이가 뭐냐면은 지름은 46mm를 하고, 파이라는 것은 높이는 자동차, 아니, 전기차 회사들이 어느 높이로 만들어주면은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6파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금양 같은 경우는 4695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지름이 46mm, 길이가 95mm라는 얘기죠. 95mm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번에 인터 배터리 전시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죠. 금양이 공개한 거죠. 이것이 보면은 지금 4695, 이 지름이 46mm, 이 길이가 95mm라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주로 쓰고 있는 것이 2170 배터리라고 그러죠. 지름이 21mm, 길이가 70mm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466이면 상당히 크죠. 이 배터리 실물을 공개를 했죠. 금양이요. 그러면서 이제 금양이 이제 이 실물을 공개하면서 올해 1월 말부터 지금 실험 생산을 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부터 산업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잠깐 가격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보니까요, 제가 보면은 약간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1차 좀 상승세를 보인 후 최근에 보면은 한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정도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상승을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양을 내가 보면 손절 라인을 내가 한번 잡아보니까 11만 8천원 정도 좋아 보이고요. 11만 8천원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손절 라인을 잡은 것이 좋아 보이고, 이제 제가 저항선을 잡아보면 얘가 14만원 정도가 1차 저항선이 형성돼 보인다. 2차는 내가 보면 한 14만 8천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1차 저항선이 14만원 정도 제가 지금 보이니까 14만원 내놓지 마시고 목표가는 13만 9천원 정도 한번 잡고 한번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로 금양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누닉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닉은요. 누닉도요. 인공지능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를 만드는 업체죠. 얘는 암 진단 솔루션 누닉 인사이트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암 진료 솔루션인 누닉 스코프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이 솔루션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지금 매출이 작년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을 통해서 암 데이터를 확보하고, 암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암을 검진하고 진단하고 치료 등까지 할 수 있는, 치료까지 가능한 솔루션을, 지금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누닉 같은 것은 앞으로 인공지능 의료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면 인공지능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 실적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누닉만이 움직이지 않았죠.
특히 누닉 같은 경우는 그 흥부, 그러니까 우리 가슴이죠. 그 S레이 분석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방암 촬영 그 영상의 분석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해외에서 매출이 한 87%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닉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내가 깜빡 잊고 메모를 안 했는데요. 4월 5일부터 미국에서 미국 아마케가 열리죠. 누닉도 이번에 미국 아마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닉 한번 이번 주에 관심 가져본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닉의 원자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누닉도 이제 제가 저항선하고 그 다음에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손절 라인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보면 다른 의료용 소프트 업체들은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렸죠. 특히 보면은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종목과 키 맞추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가격 전략은 손절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500원 정도 보시고요. 65,500원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은 자 목표가는 73,000원 전으로 73,000원 전으로 한번 보시고 이번 주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두 번째 종목 누닉이란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종목을 고르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자, 엔비디아 관련주를 어떤 종목을 한번 찾아볼까? 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CSL 관련주도 엔비디아 관련주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K연수라는 종목 한번 엔비디아 관련주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제가 엔비디아 관련주로 K연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 종목은 온방테크라는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상호를 변경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바이오 크림륨을 만드는 업체죠. 그러면서 다리를 만드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약간 이제 꿈틀거리는 이유가 그죠. 네, 액침냉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액침냉각. 그럼 액침냉각이 뭐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사용되는 여러분들 PC 같은 거 사용하면은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죠. 팬이 돌아가면서 그 반도체 칩들을 냉각을 시키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PC는 그 팬 돌아가는 소리가 좀 크게 안 나지만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PC들은 그 팬 돌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죠. 이잉잉 소리가 났죠. 그게 뭡니까? 반도체 칩들을 열이 나니까 반도체 칩들이 열이 심하게 나면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바람을 통해서 공냉식이라고 그러죠. 공냉식으로 우리가 그 반도체 칩을 열을 식혀줬죠. 근데 지금 서버용도 지금 우리가 이거 쉽게 말해서 지금 인공지능 서버도 그다음에 서버도 열이 상당히 많이 나죠. 근데 열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공냉식으로 그 서버를 시키려고 해도 전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모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러죠. 그 중에 그 공냉식 냉각에 전력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버가 열이 많이 나면 제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 엔비디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액침 냉각이라는 것이죠. 그럼 액침 냉각이 뭐냐? 냉각용 액체입니다. 냉각용 액체입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지금 냉각용 액체를 만든다 그러죠. SK이노베이션 같은 데가 냉각용 액체를 만든다는 얘기죠. 이 냉각용 액체 안에다가 그렇게 서버를 한꺼번에 집어연다 얘기죠. 부품을 집어여고 장비 같은 걸 집어여가지고 직접 담가가지고 열을 식히는 방식을 우리가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이 액침 냉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잭슨 항이 엔비디아도 이 앞으로 그 엔비디아가 만든 서버들을 이 액침 냉각으로 지금 열을 식힐 것이라는 얘기가 내가 보면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엔비디아 이번에 컨퍼런스 관련주로 이 KN솔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페인 이게 썸버라는 회사하고 지금 협력을 해가지고 액침 냉각 시장에 진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액침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제가 보면은 지금 GST죠. GST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GST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좀 꿈틀거리고 있죠.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FST라는 종목이 이제 가끔 액침 관련주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뭐 공통점이 뭔지 아신 분들은 주식 공부를 반도체 쪽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금방 얘들이 공통점이 하나 딱 있거든요. 이 세 업체가요. 다 반도체 장비업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이 세 업체. GST, 유니셈, FST. 다 반도체 장비업체인데요. 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칠러를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칠러라는 것은 뭐냐? 반도체 내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칠러라고 합니다. 이게 칠러를 만드는 업체들이니까 얘들이 액침 냉각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이 GST죠. 특히 이제 GST 같은 종목을 보면은 주가가 50이 신고가를 보이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GST가 강하게 상승한 이유는 액침 냉각 관련주로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유니셈도 액침 냉각 관련주로 좀 움직이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FSD는 아직까지 좀 움직이지 않는데 FSD도 이제 가끔 칠러를 만들기 때문에 에, F FSD도 가끔 칠러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얘도 이거 액침 냉각 관련주로 가끔 엮이고 그러죠. FSD가요. 근데 FSD는 여러분들이 얘는 이제 칠러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펠리클을 만드는 업체로서 잘 알고 있죠. 펠리클이란 것은 거죠. 노광공주에 사이드는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장치죠. 그것을 만드는 업체로 더 알려져 있죠. 근데 얘도 칠러라는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가끔 액침 냉각 관련주로 좀 엮인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같은 종목들이 이제 GST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KN솔도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K연솔의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가격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거래가 좀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 이틀 연속 조정을 보였죠. 자, 지난주 금요일날 얘가 빠진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스펜이 너무 많이 관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큰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투자 주의 종목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 그 GTC 관련주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좀 KN솔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먼저 손절라는 제가 20일 이동평선을 정도로 잡았습니다. 20일 이동평선 정도 잡으면 한 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2만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는 한 2만 5천원 전후로 한번 보시고, KN솔 한번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손절 라인은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 유튜브를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제가 열심히 지금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하신 분들한테 저 개인 영상, 그러니까 개인 유튜브죠. 개인 유튜브 좀 소개를 해주시고, 구독, 알람 실적 꼭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소개를 해주시면서 꼭 구독은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3월 17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